자, 첫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단님 죄송합니다, 미리. 미리 양해 말씀드릴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제가 이 결혼서 요즘에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응원도 많이 주시고. 한데, 감사합니다. 제가 별로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많이들 호응해 주시고, 공감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어떤 가정 부분을 뭐, 긁어 드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긁어 드린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소달님한테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는 게 저분이 결혼하셨거든요. 자녀도 있으신 분인데 사실 유부남분들이 이 주제를 들으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겁니다. 반응이 안 좋았어요. 예. 왜냐하면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보통은 이제 결혼을 하신 분의 입장이라기보다는 결혼 정년기에 다가오신 분들의 입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미혼이거나 아직 결혼하기 직전 예. 연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혼까지 가지 않은 그런 분들이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입장차가 나기 때문에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또 결혼 얘기네요. 오늘 결혼 얘기 좀 많이 할 겁니다. 자, 결혼정보회사에서 남녀 성비가 안 맞는 이유. 지금 뭐 결정사에 가입하신 분들이나 경쟁사나 한번 거쳐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정사에서 남녀 성비가 안 맞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깨졌죠, 완전히. 남녀 성비는 안 맞다 못해. 예, 완전히 붕괴 수준이죠. 붕괴 수준. 이걸 또 우리 저 진모님이 또 해주셨기 때문에 진모님 또 제가 꼽사리 껴가지고 또 해야겠습니다. 붕괴 수준입니다. 붕괴됐습니다. 왜냐, 뭐, 한 5대5는 바라지도 않아. 6대4 정도는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 듣기로는 과반수가 아니라 한 1대3? 그러니까 남자가 1, 여자가 3? 과반수는 그냥 쉽게 넘어간대요. 과반수는 쉽게 넘어가고, 어, 어느 경험자의 말로는, 예, 1대3도 넘어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험자라고 말하는 거는 결정사를 가입하신 분, 아니면 결정사를 한번 거쳐가신 분, 남자분이죠. 남자분 말은 남자는 1인데 여자가 3을 넘는데요. 훨씬 더 많대. 예.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자만 결혼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남자분도 결혼을 원하잖아요. 예. 결정사에 가입한 것 자체가 둘 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그 가입자 전부 다 결혼을 하고 싶은데 쉽사리 되지 않아가지고 이 결정사라는 회사를 통해서 돈을 지불을 하고 가입을 해서 만남을 가지는 건데 이상하게 시작부터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맞죠? 어, 이상한 게 그 남자분들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결정사를 통하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어떤 만남을 가지기 너무 힘들잖아, 나이 먹으면. 어, 힘든데 결정사는 왜 이렇게 많아?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할 때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자분들이 들으시면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얘기해야겠죠. 기분 나빠도. 선미가 안 맞을 수밖에 없죠. 안 맞도록 만들어 놨죠. 예. 어찌 보면 안 맞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 결정사에서 결정사 등급표로 도저히 비슷하게 맞출 수 없게끔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업자득. 제가 저번에 결정사 등급표 한번 보여드렸죠. 예. 혹시나 잊으셨던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표를 보여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이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갭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당히 많이 나요. 예. 상당히 많이 나는데, 남자는 일단 가입하려면 중소기업 정규직, 예, 중소기업 정규직 돼야 되고,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가장 밑으로 가집니다. 예,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은. 예, 뭐 생산직이나 교대 근무하시는 분들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 소방 있는 분들 끝에서 두 번째입니다. 예, 15등급 중에 14등급. 경찰 공무원 합격하면 14등급이에요. 15등급 중에. 여자는 무직도 등급이 있어요. 무직부터 가능하고 남자는 정규직이 아니면 애초에 가입이 안 돼요. 예. 남자는 결혼하고 싶어도 애초에 조건이 안 되면 안 받아주고 여자는 조건이 아예 안 돼도 받아주는 거야. 아니 남녀 평등 시대 아닙니까? 평등이나 얘기하면서 왜 얘기는 평등이 아닌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밸런스가 깨지도록 만들어 놓고 밸런스 남녀 성비가 맞을 리가 없죠. 예.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미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야.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여기서 맞는 짝을 그릴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얘기하고 싶으면 그런 거야. 어? 남자의 가입 조건은 까다로운데 까다로운데 반해 여자들은 관대한 겁니다. 예, 관대해요. 안 맞죠, 이게? 심하게 안 맞죠? 남자는 까다로워. 여러분, 교대 근무하면 저희 가입 안 될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아예 교대 근무하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여기 보면 대기업 생산직은 등급도 없어요, 여러분. 예, 등급이 없어. 여러분, 구급공무원 시험 합격해도 밑에 세 번째입니다. 밑에서 놀아요. 아예 교대 근무는 등급도 없어. 아예 교대 근무 자체는 아예 사람을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존님 뭐세요? 아니 근데 교대 근무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 남자분들. 생산직이 다 남자들이잖아. 근데 생산직 중에 좋은 생산직 많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이번에 기아자동차 채용 봐봐. 한 5일만 명씩 지원하잖아. 안 그래요? 왜냐? 편견이 있어서 그렇지만 들어가면 웬만한 공무원 부럽지 않잖아. 돈도 많이 주고 일도 할 만하고 복지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결정사에서는 그런 직업군을 개차반처럼 취급한다는 거죠. 예. 남자는 까다로운데 여자는 관대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어, 등급표의 기준이 공정하지 못하죠. 뭐 사람의 어떤 등급을 매긴다는 게 솔직히 나는 그거 자체라도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사람을 무슨 고기 등급도 아니고 그걸 등급을 매겨가지고 뭐 몇 등급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잖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그 얘기 들어보니까 개척사에 가입할 때 거기 날 뭔가 등급을 매기는 것 자체만으로 그것 자체만으로 자존감이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왜냐 나는 그래도 밖에서 나는 날 뭐 이렇게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보니까 나 밑에서 막 두 번째야. 내 딸은 열심히 산다고 왔는데 여기 와보니까 막 13등급이래. 거기서 자존심이 꺾여버린대요. 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았고 내 딸애는 그래도 결혼을 위해서 준비를 다 해놨다고 해서 왔는데 뭐 어? 난 그래도 중간 정도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막 뒤에서 막 두세 번째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결혼 등급이 한 15등급이 있는데 7등급이 어느 정도 얘기해? 7등급이. 7등급이 7급 공무원 합격해야 돼. 7급 공무원. 7급 공무원 아니면 회계사나 경찰대 출신. 너무 높아요. 너무 높고 그리고 저 직업 가진다고 해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야. 안 그래요?
저 일반 사기업 다니면, 일반 뭐 사기업 다니면 한 12, 11등급, 12등급이에요. 예. 굴지에 뭐 대기업 같은 거 다니면 또 100대 기업, 100대 기업 들어가면 12등급이에요. 연봉 한 5, 6천 받고, 뭐 차도 굴리고, 나는 집도 이제 분양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데, 나는 괜찮은 기업이 생각하는 저기 가입 조건을 하면 12등급 나와. 거기에서 자존심이 꺾여버려요. 사람 뭘로 보고. 안 그렇습니까? 아니, 생각해봐, 여러분. 대기업이 더 많이 벌겠습니까? 치급이 더 많이 벌겠습니까? 단순 돈으로 하면 치급보다 대기업이 더 많이 들죠.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공무원이 좋아도 돈으로 따지면, 버는 돈과 어떤 당장의 수입으로 따지면 좋다는 거지. 7급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돈 많이 번다 그게 아니라 사실 뭐 높은 급수긴 하지만 당장 뭐 벌이를 봤을 때는 안 좋잖아. 근데 여기 보면 뭐 대기업이 사기업은 아예 사람 취급도 안 한다는 느낌이 드네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저 등급표 딱 어? 들이미면서 나는 그래도 한 중간 정도는 가겠지 생각했는데 11등급이 12등급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근데 이게 등급표가 남자들이 봤을 땐 납득을 못 해요. 예. 여러분들 유튜브가 아니라 구글에다가 등급표 검색해 보세요. 예. 등급표를 검색해 봐. 예. 검색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석연치 않아요. 저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직업이라기보다는 약간 여자들이 좋아하는 직업처럼 느껴져. 남자들이 굉장히 빡빡한데 반해 여자분들 직업은 굉장히 널널합니다. 예. 그리고 저 직업의 등급표라는 게 남자들이 매기지 않았어. 남자들이 매겼으면 저거랑 다르게 갔을 거야. 저게 남자들이 매긴 게 아니에요. 여자분들이 매긴 거야. 여러분 결혼할 때 결혼증서 가면 그 플래너 누구예요? 죄다 여자분입니다. 근데 난 플래너 분들도 개인적으로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현실성을 몰라. 현실성이 몰라요. 본인들이 보는 직업의 수준하고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어떤 산업에서 들어가는 현실적으로 체감하는 그 수준하고 갭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뭐 결혼하려고 딱 들어와도 나를 무슨 말로 보는 거 아닌가? 난 열심히 살았는데 도대체 등급표를 누가 매긴 거야?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등급표 딱 보는 순간 내가 봤을 땐 안 하게 돼. 이제는 뭐 이제 온라인에 등급표라는 게 너무나 쉽게 나오다 보니까 예. 그 전까지는 이제 온라인 같은 게 이제 인터넷 같은 게 정보가 없었을 때는 저 등급표에서 어떻게 날 매기는지 몰랐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여러분 네이버나 뭐 검색해보면 다 나와요. 기사라도 나와. 그래서 이게 뭐 다 공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부류의 사람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대우를 하는지를 이제 알잖아요, 우리가. 알기 때문에 등급표 딱 보는 순간 정이 떨어져요. 예, 정이 떨어져. 내가 왜 숙이고 들어갈까? 내가 왜 결혼 안 하겠다고 왜 낮은 자세로 왜 저기 들어가야 되냐?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뭐가 아쉬워서? 내가 뭐 그렇게 못했다고? 내가 왜 저희 결혼 하나 때문에 자존심 굽혀가면서 숙여가면서 내가 왜 쪼아리고 목매야 되냐고?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성비가 안 맞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일단은 그러니까 남자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가입 조건이 까다로우니까 일단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분들이 굳이 저기 가입해서 예,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가 뭐냐 하면 애초에 남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결정서 가입하려면 일단 돈이나 내가 모은 돈이나 어느 정도 기반을 닦아놔야 저기서 받아줘요. 닦아놓지 않으면 가입 안 받아줘. 예. 근데 생각해봐요. 이 결혼하면 어 공동명의 하자고 할 테고 재산 분할해야 되고 내가 만든 공간에 못 만들어 오는 거잖아요. 거의 그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르게 생각해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본능적으로 하면 내가 결혼하고 여자를 좋아하는 게 맞는데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나 지금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내 혼자 살면 지금 공간에서 뭐 취미생활 즐길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데 내가 왜 저기 가입을 해서 저분들 비위 맞춰가면서 내가 양보할 거 최대한 양보해 가면서 왜 그렇게까지 내가 알겠습니다. 적절한 시간에 또 나가시네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내가 집도 잘 마련했고 뭐 재정적으로 나쁘지 않고 내 혼자 살 공간은 충분히 마련해 있고 지금 살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환경적인 불만, 경제적인 불만은 없는데 근데 같이 살게 되면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근데 저 사람들은 막 해놓은 게 없고 옛날하고 다른 게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남자들이 무조건 결혼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된다. 어떻게든 내 씨를 뿌려야 된다. 종족을 번식해야 된다. 그런 게 강했는데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강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생각 듭니다. 저도 이런 생각 드는데 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해서 이 공간을 왜 공유를 해야 돼? 내 건데. 내가 고생해서 만든 거 저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내가 고생해서 만든 이 소중한 공간과 소중한 아웃풋을 왜 저 사람은 아무 고생도 없이 그거를 낼름 가져가려고 할까? 정말 날 좋아해서 결혼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가진 배경과 내가 가진 안정성 때문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오는 것이 아닌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음? 내가 왜 결혼 하나 때문에 자존심 낮추고 숙여가면서 왜 저분들 비위를 맞춰야 되냐? 밖에선 나는 꿀리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나는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그리고 난 지금도 잘 살고 있어. 괜찮아. 예. 어? 괜히 짝 잘못 만나서 이혼할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뭐하러 내가 아둥바둥거리며 살아. 그런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진짜 많아졌어. 옛날에 비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정신승리다. 노총각이 그냥 객기 부리는 거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 노총각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안 쓰잖아. 맞죠? 음? 그리고 혼자서 이렇게 좀 갖추고 사시는 분들 보면 좀 부럽잖아. 맞죠? 부러운 것도 있고. 유부남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러워해. 예.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남자 가입자는 유입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어, 탈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반해, 예, 여자 가입자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비가 더 깨질래야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탈퇴하신 분들 좀 있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메로나 사태 터지면서, 메로나라고 얘기하는 거 뭔지 아시죠?
지금 바이러스 터지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지금 일자리 많이 파괴됐잖아요. 일자리 같은 거. 특히 서울권에 이제 사무실이나 서비스업 일자리 완전히 파괴됐어요. 지금도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 그래가지고 일자리 잘렸으면서 어차피 지금 뭐 당장 취업이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취직을 해야겠다고 하면서 이제 가입을 하신 분이 늘어났어요. 네, 늘어났다니까. 그러니까 더 깨지는 거야.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결정사를 원래 가입을 했지만 워낙에 좀 애초에 결혼감이 안 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이걸 뭐 결혼하려고 만나는 게 아니라 그냥 짝지으려고 만난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잖아요. 만날 때부터 호구조사 다 해버리고 스킨 다 때려버리니까 뭔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썸 타고 그런 게 없잖아요. 처음부터 아예 결론을 지어버리니까. 그리고 내가 여기서 왜 이 짓을 하는 걸까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 그리고 주변에 이제 뭐 결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얘기도 듣게 되고 뭐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더니 뭐 성격 차이로 이혼했더라. 그래서 재산 분할 반해줘야 된다. 아니면 뭐 결혼했는데 뭐 바람 나가지고 집안 파탄 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불륜공화국 아닙니까? 예. 요즘 뭐 바람 났다 불륜 났다 얘기가 굉장히 흔한 얘기가 돼버렸잖아. 뭐 이제 간통죄도 폐지가 됐겠다. 오히려 더 이제 활기를 쳐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오히려 성비가 더 깨지고 있죠. 어떻게 맞출 수가 없죠. 봉합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성비가 이제 벌어지는 현상은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어느 정도 예상한 부분이긴 한데 이게 통계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성사되기 힘들겠죠. 예. 지금 결혼 성사되는 확률도 거의 안 나오거든요.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마땅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결정사도 운영이 참 힘들 겁니다. 그분들도 참 난감할 거예요. 어느 정도 비슷한 수준이 맞아야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좀 맞출 수가 있는 건데 도저히 이게 벌어지고 봉합이 안 되니까 참 어려울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런 성비 불균형에 대한 현상은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해결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남자분들은 아마 지금 이제 좀 결정사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실 분들이 없어요, 남자분들은.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가입을 더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결정사에서 운영하시는 분들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다가 내가 봤을 때는 완전히 깨져버린 건 답 없는 거잖아요. 한쪽 선별만 나오면 이거는 뭐 있을 이유가 없잖아. 맞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정사가 아니라 미결정사가 되는 거죠. 한쪽 성별만 남게 되면. 결혼이라는 게 같이 하는 건데. 특히 우리나라는 동성결혼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남자분들도 아마 가입되신 분들도 좀 이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는 내가 봤을 때는 뭐 새로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도 잘 없을 거예요. 정말 결혼하고 싶고 정말 뭐 부모님이 부추겨가지고 하지 않는 이상은 유입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 자, 이상으로 첫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